안녕하세요. 한국전통놀이학교 공개강좌 제1회 1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백제인들이 놀았던 백제인들의 전통놀이, 저포의 기본 모든 것을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시겠지만 현재 대안학교인 한국역사인문교육원 대표를 맡고 있고요. 저희 미래학교는 2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비영리 민간단체가 한국청소년 역사문화 홍보단이고요. 이 두 개 단체에서 전통놀이를 전파하고 보급하기 위해서 전통놀이 학교라는 그 조그만 소모임을 만들어서 거기서 연구하고 개발하고 보급하고 강좌도 열고 이렇게 진행할 예정이고요. 많은 분들이 전통놀이 지도사 자격과정을 원하기 때문에 여러 군데서 하지만 이번에는 좀 체계적으로 실기시술까지 포함해서 6월경에 한번 개설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는 분은 그때 하시면 되고요. 지금 미래학교 TV와 한국사 TV는 일반적인 유튜브 채널이기 때문에 전통놀이 학교에서 협의를 해서 전통놀이만 전문적으로 소개하는 전통놀이 TV를 지금 채널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에 콘텐츠를 채워서 5월 초에 개설할 겁니다. 그래서 밴드에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전통놀이 TV입니다. 제 유튜브 채널 이름이 전통놀이 TV.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전통놀이에 대한 것들을 전부 다 알려드리고 거기서 이제 공개 강좌도 그쪽 링크를 통해서 들으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통놀이의 개념을 알고 계시기도 하지만 처음으로 강의를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전통놀이에 대한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전통놀이 하면 문헌적 고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계승성. 역사적 계승성이라는 건 뭐냐면 전통놀이가 시작돼서 지금까지 시대별로 그 전통놀이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 계승성이라고 하고요. 이런 것들을 주로 문헌고증이라고 하는데 문헌도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떤 문헌이 있는지. 그래서 역사적 계승성과 문헌적 고증을 할 수 있는 이것을 우리가 전통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역사적 계승성과 문헌적 고증을 할 수 있는 놀이. 이렇게 하면 전통놀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지고요. 가장 많이 알려진 게 이제 전래놀이입니다. 전래놀이는 그냥 어떤 시간적 시점이라든지 계승성 같은 것은 잘 모릅니다. 언제 시작됐는지 잘 모르지만 그냥 꾸준하게 이어지는 그냥 민간에게 전승되는 놀이. 그러니까 이거 해봤자 9자밖에 안 됩니다. 전래놀이 하면 그냥 민간에게 전승되는 놀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통놀이는 구체적인 거고 전래놀이는 덜 구체적인 것 정도로만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통놀이와 전래놀이와 함께 이제 민속놀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민속놀이는 전통놀이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속놀이는 대부분 문헌적 고증도 할 수 있고 역사적 계승성도 있어요. 근데 특별하게 민속놀이는 시간과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시계의 바늘이 촉각촉각 가는 것은 그냥 물리적 시간이라고 그래요. 그건 그냥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시간 가운데 내가 태어난 날 기억하잖아요. 생일로. 내가 결혼한 날 또는 우리 낭군님과 첫 그 전봇대 밑에서 키스한 날 이런 날을 기억하잖아요. 아니면 우리 아이가 태어난 날 이런 것들은 역사적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에도 이런 역사적 시간이 있지만 마을이나 집단이나 사회나 국가도 그러한 역사적 시간이 있어요. 우리가 3.1운동을 기억하듯이. 그래서 고대에는 그것을 세시풍속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공간에서 그 시간과 공간이 같이 만난 놀이들, 그러니까 윷놀이 같은 것들, 뭐 정월 대보름날에 한다든가 5월 단오에 씨름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 또는 우리가 7월 7석에 뭐 5월 단오나 7월 7석에 그네를 찐다든가 이런 것들은 반드시 시간을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 잘 안 해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시공간과 결합된 놀이 시공간과 결합된 놀이를 민속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우리는 전통놀이를 하는데 아무래도 전통놀이는 문헌적으로도 증명이 되고 역사적으로 계승하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우리가 사료라는 걸 보게 됩니다. 사료.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부분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 전통놀이는 대체적으로 마당이나 이런 데서 논 놀이들은 이렇게 역사적이나 이런 기록들이 많지는 않지만 주로 우리가 바둑이나 장기화와 같은 그런 놀이들은 대부분
글을 공부한 사람들,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록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놀이들은 대체적으로 이런 그 책상이라든지 탁자라든지 이런 데다 많이 놀아요. 그것을 판이라고 합니다. 판. 그러니까 돗자리로 판을 깔든, 그죠? 상처럼 판을 깔든 그 판 위에 놀이판을 놓고 하는 놀이. 그래서 그걸 판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영어로 보드게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식 보드게임이라서 전통 보드게임이라고 부르는데 그건 옳은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전통 이름이 있으니까. 판놀이라고 하고, 이게 이제 도박으로 이어지면 여기다 돈을 걸어요. 그래서 판돈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제가 100원을 가지고 이제 100냥을 가지고 이제 도박을 하게 돼요. 그러면 100냥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끼리 약속을 해요. 우리가 첫 판은 20냥으로 하자. 그래서 각각 20냥을 서로 내고 그걸 따서 한 사람이라도 이제 판이 이제 다 떼이면, 그래서 여러 사람 하다가 더 이상 이제 판돈을 돌아갈 정도 안 될 정도 한 사람이 다 따버리면 한 판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20냥을 내서 두 판. 그러니까 제가 100냥을 가지고 왔는데 한 냥도 못 따면 5판이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조금이라도 벌면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6판 했는데 돈을 못 땄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집문서 가져오고, 그다음에 부인 팔고, 딸 팔고, 그래서 우리가 판돈이란 말이 바로 판놀이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당에서 하는 제기책이나 투호 같은 것은 마당형 놀이라면, 이렇게 육박이라든지 저포란 이것은 판에서 판을 놓고 한다 그래서 바둑, 장기, 마작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판놀이고, 전통놀이는 대부분 판놀이를 중심으로 한다. 모든 전통놀이가 판놀이가 아니고요. 판놀이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마당놀이도 하지만, 마당에 사는 놀이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저희 그 전통놀이 학교에서 보급하고 하는 것은 판놀이라고 하는. 그래서 전통놀이 개념은 판놀이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이 판놀이는 어떤 형태가 있는가? 3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말 있죠, 말. 그냥 오로지 윷도 없고 주사위도 없고 오로지 말을 가지고 판에다가 놔서 말을 움직이거나 해서 노는 놀이는 고누놀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장기에 말을 갖다 놓고 뭐 주사위를 던져서 말을 놓지 않습니다. 물론 장기와 같은 유사한 형태에서 주사위를 던져서 말을 놓는 놀이가 있습니다. 타마놀이라고 하는데, 조선시대도 있었는데, 그런데 이 장기는 오로지 말을 포석을 하고 움직이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완성형 포석이라고 부르고요. 장기는 완성형 포석입니다. 그리고 바둑은 미완성 자유형 포석이라고 해요. 판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바둑 알을 넣어서 포석을 하는 거.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말만 가지고 놀죠. 체스도 마찬가지고 고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고누놀이형 판놀이라고 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짝 맞추기 놀이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7교도가 가장 짝 맞추기인데, 가장 높은 것은 마작, 이게 무지 세죠. 그리고 서양에서는 포커가 무지 센 편이고요. 그 다음에 동해에서는 화투가 대표적 48장을 가지고 하는 판놀이. 놀이 가운데 공배수가 48이 가장 많은 사람이 놀 수 있거든요. 3명, 4명, 5, 6명. 그래서 이제 화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놀이로서 기능을 상실하고 거의 도박형으로 가는 것. 이게 바로 투전과 골패. 이런 것들이 짝 맞추기 놀이입니다. 짝 맞추기 놀이. 자, 오늘 우리가 하게 되는 저포는 어떤 놀이냐. 제가 이것은 이제 뭐 윷놀이형이라도 하고 저포형이라도 좋습니다. 말과 판이 있는데 반드시 말은 주사위를 던져야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주사위를 던져야만. 그래서 승경도 대표적으로 윷목을 굴려서 말을 움직일 수 있죠. 그다음에 저포도 마찬가지로 5개의 윷을 던져서 그 윷사위에 따라서 말을 움직이는 거. 육박도 마찬가지고, 승남도, 쌍육 이런 것들은 전부, 쌍육은 2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저포형 판놀이, 다른 말로는 윷놀이형 판놀이. 이렇게 해서 판놀이를 크게 3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말만 가지고 하는 놀이, 그 다음에 짝을 맞추는 놀이, 그 다음에 주사위를 던지는 놀이. 이렇게 3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저포는 그 중에서도 주사위를 던져서 말을 움직이는 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도대체 저포, 사실 어려운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느 문헌에도 왜 저포라고 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중국 문헌도 그렇고, 단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추정이 뭐냐면, 첫 번째는 이 저라는 글자입니다.
절하는 것은 가죽나무인데 이 가죽나무는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목재로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것들은 조금만 쓰면 다 이렇게 찌그러지고 부스러져요. 그래서 목재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뭘로 쓰게 되느냐? 주로 이제 태우는 거라든지 뭐 다리를 놓거나 뭐 마루판 같은 거 놓을 때 있죠. 깔개 이런 거 외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집 근처에서 별 볼 일 없는 나무, 춘목이라고도 부릅니다. 춘목. 이 춘목을 갖다가 이걸 잘라서 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저포의 나무를 보면 안쪽은 좀 빨갛고 바깥쪽은 좀 하얗거든요. 그리고 껍질은 조금 시큼시큼하고 그래서 배 쪽과 등 쪽에 색깔이 확연히 드러나기 때문에 아마 이걸 쪼개서 유사이로 삼지 않았을까. 그래서 가죽나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껍데기가 아주 특별하게 보이니까 가죽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 절하는 거, 저목하면 쓸모없는 목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현실 속에는 목재로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 뭐 소나무나 참나무는 다 목재로 쓰잖아요. 집을 짓거나 이거 할 때 이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하여튼 이걸로 아마 놀이를 참지 않았을까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열매가 열린 모습이고요. 거죽이 약간 시큼시큼합니다. 그리고 안쪽은 하얗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백과 흙이 명확하게 구별되죠. 그래서 아마 이걸로 유사이를 만들지 않았을까. 가죽나무 젖자고요. 쓰기가 그렇게 쉬운 글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여기 등짝과 배짝 있죠. 등짝과 배, 등과 배. 그러니까 이 저포를 나무를 가죽나무를 잘라서 반을 딱 쪼개거나 한 면을 이렇게 면의 3분의 1을 자르면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그래서 요게 바로 이제 저포의 이제 윷을 만드는 재료가 아닐까. 그러면 이제 말이 있어야 되죠. 말. 그럼 말로는 뭐로 만드느냐 이거죠. 말은 바로 이 부들입니다. 부들포라고 하는데요. 5월 단오 때 우리 여성들이 창포해가지고 이렇게 물을 이렇게 하죠. 바로 그 창포입니다. 부들포라고 하고요. 그냥 시골에서 그냥 시골에 가면 그 우리 동산 야산 그러니까 어떤 논과 밭이 그 논과 산이 만나는 쪽에 가죽나무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냇가 쪽에는 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딘지 쉽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쉽게. 그래서 이제 포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요 꼬다리, 이거 끝자락, 요걸 잘라면 딱 자르면 말을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걸 잘라다가 그러니까 여기 한 부분 딱 자르면 세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걸로 말을 삼지 않았을까 정도로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포 요 지금 세워놓은 모습이 있죠. 그러니까 요 부들을 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세우면 되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부들은 오래되면 다 이렇게 푸석푸석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이 저포가 맨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틈나면 가서 잘라가지고 5토막만 만들면 돼요. 5토막만 잘라서 그리고 부들 자르면 되죠. 부들. 그래서 요 부들로 해가지고 아마 아직 안 익은 파란 부들과 익은 노란 부들 2개를 따서 자르면 되니까. 그러면 푸른 거, 노란 거 2개가 딱 되죠. 이렇게 익은 거와 덜 익은 거 이렇게 표시하면 금방 두 종류의 말을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저포가 혹시 윷사이를 만드는 가죽나무와 말을 만드는 포를 합해서 저포라고 했을까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굳어져서 이제 저포의 글자는 몰라도 그냥 저포놀이, 저포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들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저포라는 게 윷사이와 말을 만드는 재료에서 오지 않았을까. 한자적인 이제 어원이 되겠고요. 자, 오늘 이제 다시 그러면 이제 저포는 우리 역사에서 최초로 등장하는 문헌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백제인들이 놀았던 놀이로서 역사적 기록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억은 안 하셔도 돼요. 그렇지만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백제인이 놀았다 하는데 어디에 기록이 있는지는 아는 것. 자, 백제의 저포에 관한 최초의 문헌 자료는 주나라 역사서인 주서입니다. 주서는 중국의 남북조 시대 때 북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북주고요. 북주하면 어떤 나라인지 잘 기억 못 하실 겁니다. 바로 이 북주가 고구려를 침략했을 때 바로 이 북주의 군대를 물리치고 고구려의 영웅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의 아내는 평강입니다. 바로 온달 장군이 북주의 침략, 북주가 나중에 여기 동쪽에 있는 북제를 장악해서 통일을 해요. 그리고 이 북주의 수공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수라는 땅에
수나라는 땅에 군사적 힘을 가진 수공이 반란 일으켜서 왕이 되죠. 그게 수나라입니다. 수문제. 예, 그래서 이 북주 다음에 이제 수나라니까 바로 이제 이 북주가 이제 고구려와 싸우기 위해서 백제와 이제 동맹을 맺는데 그래서 이제 백제의 어떤 풍습을 기록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이제 백제의 놀이로 알려진 것은 현재 확인된 것은 6개가 됩니다. 바둑, 저포, 쌍육, 투호, 농주, 육박. 그리고 우리가 미륵사지에 윷놀이판이 있으니까 분명히 하나를 더하면 윷놀이까지 포함해서 7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사 주서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제 사람들은 투호, 저포, 그리고 바둑을 둔다. 그러니까 현재 3종류가 나온 거죠. 네? 투호, 저포, 바둑. 혁기라는 거 바둑을 뜻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현재 주서에서는 백제의 전통놀이가 3종류가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이 북사라는 건 뭐냐면 중국의 남북조 시대에서 남쪽은 이제 중국 한족들이 내려가서 세운 나라예요. 4나라. 송제, 양진 4나라고 북쪽에서는 북위. 그리고 북위가 2개로 쪼개져요. 동위와 서위. 그리고 서위가 북주가 되고 동위가 북제가 돼요. 그러니까 북위, 동위, 서위, 북제, 북주 5개 나라의 역사를 모았다 해서 북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남쪽에 송제, 양진 4나라의 역사를 묶은 것은 남사가 되겠죠. 그래서 북사, 남사 이렇게 합니다. 나중에 이제 남사도 들어오니까. 그래서 북사는 중국의 남북쪽 368년에서 439에서 551년. 430은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저거 적어놓은 거고요. 대체적으로 386년에서 581년, 약 200년 동안 북중국을 지배한 선비족의 나라들입니다. 중국 한족의 나라가 아니고. 그 북사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투호, 저포, 농주, 쌍육, 바둑 5개가 나오는 겁니다. 5개. 그리고 육박은 안 나와요. 기록은 없어요. 그러나 육박은 실물로 있으니까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윷놀이는 놀이판이 미륵사지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확인된 건 7종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투호, 저포, 농주, 그다음에 쌍육, 바둑 5개가 등장한다. 그래서 저희가 풍납토성에서 바로 백제의 전통놀이를 복원해서 재현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아마 여기 선생님들 가운데 거기 프로젝트에 참여하실 수 있는 선생님들이 아마 계실 거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남북조를 지나서 중국을 다시 통일한 한 400년의 분열을 통일하고 수나라가 등장합니다. 수나라의 2번째 왕이 바로 고구려를 침략한 수양제, 양광이 되겠죠. 바로 수서에 뭐라 했냐면 투호, 바둑, 저포, 쌍육, 농주 여기 5개가 나오죠. 예, 그래서 이 수나라 현재 여기 수나라죠. 예, 그래서 수나라까지 해서 주서, 북사, 수서에 백제의 놀이가 나오는데 공통적으로 저포가 등장한다. 이 정도로 하면 백제인들이 특별히 놀았기 때문에 기록을 한 거죠. 중국인들이. 이렇게 백제인들이 즐겨 놀았던 놀이고 우리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은 조선시대 때 김시습이 쓴 만복사 저폭인데 그 부분은 우리가 따로 한 국내의 사료에서 스토리텔링과 사료에서 이제 언급을 할 거고요. 오늘은 이제 저포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배우는 날이기 때문에 백제의 저포가 이런 3가지 기록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는 저포를 사극에 처음으로 등장시킨 것은 제왕의 딸 수백향이라는 수백향은 무령왕의 딸입니다. 물론 여기 드라마에서는 백제의 공주로 되어 있지만 일본 서기에 의하면 일본 개체천왕의 부인으로 바로 수백향이 나옵니다. 수백향이 개체천왕이 아니고요. 제가 잘못 말했는데 민달천왕입니다. 백제 개체천왕의 아마 손자가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일본의 모든 천왕계는 다 개체와 민달로부터 내려오니까 오늘날 일본인의 천왕의 뿌리가 무령왕의 딸을 수백향, 수백향이 바로 무령왕의 딸로 일본에 가서 황후가 되는 바로 그 여자입니다. 아무튼 그것을 아마 소재로 해서 드라마를 만들었는데 재미가 더럽게 없는지 아주 실패한 흥행에서 실패한 거지만 거기에 딱 한 번 유일하게 저포가 나옵니다. 우리나라 사극, 영화, 드라마 모든 거에서 처음으로. 그래서 그때가 2013년이니까 벌써 이제 9년이 됐네요. 근데 그때는 저포를 어떻게 하면 놀이하는 방법을 잘 모르니까 놀이판만
이렇게 바둑판이 널리 알려져 있으니까 이 바둑판으로 해서 이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판만 보여주는, 그래도 저포가 등장했다는 측면에서는 뭐 의미가 있는 드라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백제가 저포를 했다는 것을 사극으로 이렇게 보여준 예다, 이렇게 설명하고요. 자, 이제 저포의 이제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포놀이의 도구, 저포놀이는 4개로 구성이 됐습니다. 하나는 저포판, 그리고 저포윷, 그리고 저포말, 그리고 여기 기록에 의하면 잔이라는 게 있습니다. 배. 왜 잔이 있냐면 지금은 이제 우리가 저포의 윷을 좀 크게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다 조그맣어요. 왜냐면 바로 가서 나무를 잘라와가지고 조그맣게 해가지고 이렇게 콩류처럼 조그맣게 만들으니까 여기 조그맣게 손으로 이렇게 접어서 던지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그릇에다가 이렇게 담아서 그 앞에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판을 갖다 우리 돗자리처럼 이렇게 깔아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던지는 거죠. 돗자리 바깥으로 건너가면 낙이 되는 거. 이렇게 해서 원래는 여기 잔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잔을 쓰지 않기 때문에 잔을 뺀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3개, 저포판, 저포윷, 저포말,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저포판은 2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통용되고 있는 저포판은 바둑판형이 되겠고요. 바둑판형이 되겠고, 이 바둑판형은 연기 향토박물관의 이명수 관장님께서 고증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많이 보급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많은 분들이 아마 이 바둑판형으로 배웠을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문헌을 이제, 왜냐면 그 전까지는 이제 문헌을 안 알려졌는데, 이제 저포의 문헌들이 있습니다. 그 저포의 문헌을 보게 되면 이제 그런 형태로 되어 있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제가 이제 문헌을 다 발굴해서 이제 고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고증에 따라서 이렇게 계단식, 바둑판식이 아니고 계단식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계단식으로 실제 보급을 했어요. 계속 보급을 하고 있고. 그래서 바둑판식으로 배운 분들은 뭐 계속 그걸 하셔도 되지만 이제 문헌 고증에 의해서 앞으로 향후 저희들은 이제 남원시하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시에서 원래 남원시에서는 하자고 했는데 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남원의 만복사, 그건 이제 그 부분은 다음 강의에서 아마 설명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복원이 된다면 저희들은 바둑판식이 아니고 계단식으로 할 것이다. 왜냐하면 문헌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같은 접보판인데 통용되는 바둑판은 점에다가 놓는 포석입니다. 이렇게 교착점이다. 그런데 고증한 이 층계형은 계단식은 면에다가 포석합니다. 면에다가 이렇게 나무를 세워놓고 그 나무 사이사이에 면에다가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점에다 하는 포석 방식과 면에다 하는 포석으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바둑판식은 점에다 하는 것은 바둑판, 그리고 면에 하는 것은 계단식, 층계형이다. 이렇게 2개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것은 문헌으로 제가 왜 이 계단식으로 했는지는 고증을 한 것을 이제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도구는 이제 3종류라고 그랬죠. 판하고 윷사이하고 윷하고 말이 있는데 저포의 윷사이는 5개를 던집니다. 그래서 오목이라고 불렀어요. 바둑에서 쓰는 오목은 눈목자를 쓰는 거고요. 여기는 나무, 그러니까 윷이 5개라는 뜻이죠. 오목. 그리고 그 윷 5개를 가지고 노는 놀이라고 해서 그 놀이 방법을 적은 것이 오목경입니다. 그래서 오목경도 세세하게 고증해서 해석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목이라 불러서 우리가 윷놀이가 4목이죠. 4개를 던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척사라고 불렀습니다. 던질 척자에다가 넉사자, 윷 4개 사자, 척사. 그리고 저포가 5개. 그리고 쌍육은 6개. 그래서 쌍육입니다. 6개. 6개고 인도의 파치시는 3개입니다. 이걸 보게 되면 가장 오래된 것은 인도 파치시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원형적인, 원시적인 거죠. 3개. 다가 윷놀이가 4개로 늘어났고. 근데 어떤 이제 학자들은 윷놀이가 먼저인데
왜냐하면 4개가 먼저인데 하나를 줄였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 거의 비슷하죠? 저포는 5개라는 것은 확실하게 4개보다는 하나가 더 늘은 겁니다. 그러면 놀이 방법이 더 늘었다는 얘기예요. 왜? 4개를 던지면 경우의 수가 5개가 나오고요. 저포 5개를 던지면 경우의 수가 6개 나오고, 쌍육 6개를 던지면 경우의 수가 7개를 나옵니다. 플러스 1이 되니까. 그러니까 인도 파치시가 제일 앞쪽에 있고, 그래서 윷사의 윷은, 저포의 윷은 5개다. 그래서 오목이라고 부른다. 오목.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도박 형태로 돈을 내고 하는 시장에 가서 도박 형태로 바뀌니까 이 5개를 던져서 6개가 윷사이가 6개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재미가.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변화를 줘야 돼요. 그럼 변화를 주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지금 말하는 이제 저포형 판놀이는 반드시 말을 움직이는 윷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말이 있는 판이 있어요. 그럼 변화를 주는 방법은 윷과 판에다가 변화를 주면 돼요. 윷과 판에다가. 자,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저포의 윷에다가 변화를 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개 중에 2개, 이 등에는 독이라는 글자를 쓰고 배 쪽에는 치라는 글씨를 쓴 겁니다. 그래서 이걸 던지면 총 경우의 수가 12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6개가 2배로 늘었죠. 2배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윷에다가 변화를 줬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당국사보라는, 오늘 이제 이 문헌고증할 때 이 당국사보도 설명하는데, 저포의 주사위는 모두 5개고 반으로 쪼개서 위쪽은 등은 검게 칠하고 아래쪽은 흰게 칠한다. 그리고 검은색에는 2개의 독자를 세우고 이게 소독이니까 송아지 독자니까, 그리고 하얀 거에는 꽝치자, 그래서 2개를 세운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바둑판형 통용되는, 바둑판에 통용되는 거에서는 이렇게 써 있죠. 꽝, 송아지. 그러니까 등 쪽에는 없는 거죠. 등 쪽에는 지금 안 새겼잖아요. 그죠? 그리고 배 쪽에다가 이렇게 숫자를 새겼습니다. 1, 2, 3. 근데 이것은 현재로서는 문헌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고증을 할 때 시골에서 변형을 해서 놀았든 뭐 어떤 유형이 있든지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놀이라는 것은 지역에 따라서 다양하게 변화를 하니까. 그러니까 바둑판형으로 해가지고 이런 형태의 윷에다가 변화를 준 것은 현재로서는 문헌 고증은 할 수 없다. 그리고 실물도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현재 통용돼서 하고 있다. 그러니까 놀이가 이게 없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놀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포에서. 그렇지만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부기관하고 할 때는 정부기관에서 반드시 문헌 고증을 얘기해요. 너희들이 창작한 것이 아니고 전통이란 건 역사적 계승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말 이거를 복원했다라면 역사적인 근거를 대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문헌을 가지고 근원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빼 나오질 않습니다. 왜냐면 분명히 써 있잖아요. 위쪽은 검게 칠하고 아래쪽은 희게 칠한다. 그리고 검은색에는 2개의 독을 새기고 배 쪽에는 칠을 새긴다. 그냥 있는 그대로 새긴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12개의 경우의 수가 나온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판에다가 주는 방법이 있어요. 자, 지금 그 통용판에는 이 판에다가 어떠한 그 변화를 준 게 없어요. 그냥 점을 따라서 가기만 하면 돼요. 윷을 던져서. 그죠? 그러나 고증한 이 층계식, 계단식은 변화를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꽝도 있고요. 여기 보면 있잖아요. 이렇게 관문이 있습니다. 계단이 있기 때문에 관문이 2개가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오른쪽, 왼쪽.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게 그대로 그 문헌에 고증해서 쓴 겁니다. 그래서 관문을 벗어났었고 또 이 안에 구덩이가 있습니다. 구덩이. 함정이 있습니다. 함정이. 자, 그래서 함정도 있고 관문도 있어요. 그래서 관문을 함정에 빠져나오거나 관문을 나오려면 반드시 왕체가 아니면 나올 수 없다. 이렇게 원문이 되어 있습니다. 오목경에. 아까는 이제 당국사보고요. 여기는 오목경. 그런데 이제 이 2가지 가지고는 좀 더 변화가 좀 덜해서 우리 놀이자리 전통놀이 사범이세요.
전통놀이 사범이고 이 놀이 도구를 보급하시는 직접 제작해서 보급하신 분은 여기다 두 개를 더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이제 폭탄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폭탄도 만들어 보고 여기에 들어가면 그냥 꽝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고 그다음에 화살표를 거꾸로 해놓으면 가다가 돌아오게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복 같은 것은 아이들하고 할 때 요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막 사탕도 주고 막 이런 거. 그래서 이것은 그냥 만든 거니까 실제 원문에는 함정하고 장벽, 관이라고 하는 거 두 개가 있다. 구덩이, 죄송합니다. 구덩이, 우물, 그러니까 연못, 그다음에 그 관 세 개가 있습니다. 판의 변화를 준 거예요. 판에. 그러니까 재밌는 겁니다. 판에. 왜냐하면 우리나라 윷놀이에는 판의 변화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윷에다가 변화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오늘 윷놀이가 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저포 설명할 때 그 윷놀이의 방식도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문에는 이러한 판에도 변화를 줬다. 그래서 장벽도 두고 구덩이도 두고 우물도 두고 거기 들어가면 빠져가지고 왕채가 아니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이 이제 저포의 윷사의 명칭입니다. 저포는 하나는 그냥 일반적인 윷사이가 있고 하나는 좋은 윷사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윷사이에는 왕채 또는 귀채라고 불렀고 나쁜 것은 천채나 잡채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윷사이의 명칭은 총 10종이 있는 겁니다. 10종. 그래서 여기 보면 왕채는 4개, 노, 백, 치, 우. 이렇게 노, 백, 치, 우. 근데 우를 독이라고 해도 됩니다. 어떤 문헌에는 독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이걸 오목경에는 우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경우는 독이라고 해도 됐습니다. 왜냐하면 소우자나 송아지 독자가 같이 쓰이니까. 그래서 귀채는 4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천채, 벌채, 악채, 잡채라고 하는 것. 이것은 6가지가 있습니다. 개새, 탑, 독, 괴, 효.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바둑판형에는 현재 5개, 잡채가 5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윷사의 명칭은 10종인데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10종인데 경우의 수가 12개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이유는 좀 이따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윷사의 명칭은 총 10개다. 왕채 4개, 천채 6종. 그래서 자, 여기 보면 써있죠. 저포의 윷사위에서는 왕채는 4가지가 있는데 노, 백, 치, 우. 그리고 천채는 개새, 탑, 독, 괴, 효인데 왜 12개가 나오느냐. 여기 보면 효가 2종류가 나와요. 효가 2종류. 윷의 그 높낮이에 따라서 2종류가 나오고 여기 보면 궐도 2종류가 나와요. 여기 보면 궐이 2종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10개의 윷의 사이에 2개의 경우에서가 더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포는 총 12가지 경우에서가 온다. 우리가 그 윷을 할 때 도개, 걸, 윷 뭐 5개지만 저포는 12개가 경우에서가 나온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다음에 이제 약 한 이제 10분 정도 쉬고 다시 시작하는데 하여튼 저포의 윷사이나 이것은 이제 문헌에서 다시 제가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오늘 제1강 저포의 개념, 일반적인 것, 저포의 모든 것은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